병신 이렇게 합의됐죠? 병신 합의됐을 때 소리 들려요? 예. 만약에 병신, 뭐 신축 이렇게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 근데 이 합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작용력이야. 작용력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항상 작용하는 건 아니고, 요것이 이제 어떤 그런 사주에 있는 오행 기운이 나타날 때는 합의되어 있으면 합의된 기운이 나타날 때는 요것이 됐든지 충할 때 나타나고 아니면은 병대운이든지 신대운이든지 여기에 해당될 때 합이 나타나요. 내가 지우개를 어디다 놨지? 여기다 놨구나. 예를 들어서 제 사주가 인, 정, 인 이렇게 미 합의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면은 요 합이 목으로 나타나죠. 목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무일주야. 무일주면은 이 목은 무일주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살이죠. 살, 관살. 관살은 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병이라고 했죠. 병. 그리고 여기 지지에 인과 미가 이렇게 이거는 목국이라고 했죠. 목국.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목국이야. 목국인데 이 목국이 있다 해서 그냥 항상 이 목국이 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발동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될 때 아니면은 요것에 충릴 때 그러면은 대운이 임대운이 오든지 정대운이 오든지 아니면은 요 임을 충하는 병대운이 오든지 이걸 충하는 개대운이 오든지 그러면은 요 목국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목국이 언제 발동을 했냐 쭉 살면서 들어온 운이 요 임이라고 하는 대운이 있었어요. 임자대운. 진한대운이야. 임자대운 때 이것이 목국이 탁 발동을 해. 항상 발동하는 게 아니고 요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돼? 임대운에 이것이 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관살이 요때 살이 나타나. 요때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주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그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돌이에요. 충도. 예를 들어 충도. 이렇게 개하고 정이 충을 하고 있어. 이게 정계충이죠. 그럼 언제 충이 일어나? 이거에 해당되는 운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됐든지 이것을 합할 때 이 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주에 충이 있다 해서 충이 있는 게 아니요. 남북한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죠. 대립을 하고 있다 해서 360일 맨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충은 합할 때 합은 충할 때 그 계기가 되는 거지. 여기 충을 하고 있죠? 그럼 운이 무대운이야. 무대운. 이걸 합할 때. 무대운. 이걸 합하는 임대운. 합할 때.
아니면 또 개대운, 정대운. 요때 요 정계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게 저희 딸이요. 딸이 계유생의 정사월이에요. 정계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정계충이 있으니까 너는 사주 배렸다. 이게 아니고 언제 이게 나타나느냐. 무대운에. 이 정 다음에 무대운이었죠. 무대운 때 이 충이 일어나. 무대운 때 무기 합이 돼가서 이때 정계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때가 있다. 지지에서의 합과 충도 마찬가지야. 지지에서의 모든 작용도 그 건드려 줘야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알이 들어있다고 해서 지멋대로 항상 나가는 게 아니야. 방아쇠를 당겨줘야만이 발사가 되는 거와 똑같아요. 사주에 있는 것도 장전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항상 발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 발사가 될 거냐? 그것은 대운과 세운을 보는 게 그게.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서 이때 발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특히 세운은 어떤 구성 요소를 만드는 작용력보다는 사주에 있는 작용력을 발사시켜주는 방아쇠의 역할이 더 강하다. 세운은. 그래서 세운은 얘기를 할 때 음기라고 하는 거예요. 음기. 사주에 정계충이 있어. 야, 정계충이 있어가지고 이 사주는 충이 됐으니까 못됐다. 뭐 사라졌다. 이거 못 쓴다.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요 합될 때만 못 쓰는 거예요. 합될 때만. 또 궁금하신 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정이 한복이 돼 있고 인미 묵국이 돼 있는데 이 살이 임재와 대운에 이 살이 나타나. 살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뭐를 해요? 제가 그때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져. 응? 그때 살이 나타나. 또 뭐해? 그때 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상선에 이상이 오면서 당뇨도 생기고 이런 관살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돼야 드러나. 그것을 합이 돼 있으면 충할 때, 충돼 있으면 합할 때, 그때를 응기로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일주가 예. 일주가 대운에서 예. 천간하고 지지가 동시에 합이 들어오면 대운과의 그 대운이 천간과 지지가 합일 때 그 합이 그것이 길신으로서의 합이냐 흉신으로서의 합이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가 흉신일 때는 대운에서 합을 하면은 엄청 좋겠지. 자, 일주는 뭘로 보면 되냐면 일주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일주는 사람들이라겠죠. 사람들. 일간, 특히 이제 일간은 요게 이게 나가 아니고 사람들을 사람인자 두 개를 쓴 거야.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인자 두 개를 쓴 게예요. 요것이 비견이라는 거야. 비견.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이 일단은 희기를 봐야 돼. 희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흉신이라고 합시다. 흉신이면은 대운에서 합이 되면은 흉이 뭘로 바뀐다? 길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먼저 희기를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일간이 길신이었어. 길신인데
합의돼. 그럼 흉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육휘에서 말하는 응효로 보면 돼. 내가 상대를 하는 사람들. 자, 일주가 그 일주용신이라고 하죠. 일주용신을 억부용신이라고 하죠. 억부용신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내가 사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나간다는 게 아니야. 사람 복이 있다는 뜻이야. 일주가 균형을 잘 맞춰져 있으면은 내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가 흉신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이제 그 팀워크를 이루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팀워크를 이루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주가 희신이어야 돼. 그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일주가 흉신이야. 그러면은 나 혼자만 잘난 거야. 나 혼자만 잘나고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줘. 일주가 흉신인 사람들은 나는 잘났다고 막 하는데 사람들은 호응을 안 하고 웃고 깔보고 비웃는다고. 그래서 일주가 희신이어야 되는데 일주가 흉신일 때는 합일 때 사람들이 나한테 호응을 해주겠지. 인정을 해주겠지. 근데 일주가 길신인데 대운에서 딱 합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때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때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대표적인 게 그게 배우자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일주가 희신이었는데 대운에서 일주가 합의돼. 그럼 그때 배우자에 의지하지 않고 배우자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가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 그냥. 사내가 살든지 혼자 외톨이가 되든지 뭐 고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일주의 합은 먼저 회기를 봐서 그것이 희신이냐 기신이냐. 특히 이제 인수격 같은 경우 있죠. 인수격 같은 경우는 일주가 희신이야. 근데 대운에서 딱 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사람을 상대하고 사는 것이 인수격이거든요. 근데 대운에서 일주가 합이 되면은 상대할 사람이 없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흉신이 왔는데 대운이 그걸 합해줄 때가 있어요. 아니, 일주가 대운에서 흉신이 왔어. 재운이나 관운이 왔는데 흉신운이야. 흉신운인데 그 흉신을 일주가 그거를 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주의 희기를 떠나서 그때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호응을 하고 나를 막 떠받드는 거야. 그래서 성공을 한다. 사람들이 나의 흉을 제거해 준 거예요. 그때는. 이해됐어요? 아니 그러면 네. 일주가 일신인데 네. 대운에서 흉신이 들어오면 예. 일주가 합을 하면은 그러면 일주가 일주의 희기가 첫째지만서 대운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이 희신이냐 기신이냐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일주가 희신이에요. 일주가 희신인데 대운에서 들어오는 게 흉신이 왔어. 근데 흉신을 대운이 잡았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운을 희신을 만들어줬어. 그때는 일주가 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흉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준 거지. 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예.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일주가 갑대운이야. 갑대운인데 기라고 하는 재운이 왔어. 근데 이게 흉이야. 흉인데 일주가 이걸 합을 해줬어. 이건 길신이었어. 예를 들어서 이거 길신이었는데 이게 와서 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얘는 길로 바뀌고 얘는 흉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흉이 온 것을 길이 잡아준 거지. 더 길작용을 더 확실히 해준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어제 이제 강의를 할 때, 엊그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병하고 신하고 합을 할 때, 병하고 신을 합을 하면은 변하는 걸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변하는 거? 병이 변한다겠죠? 그렇죠. 병이 변한다고 했죠. 신은 변할 수가 없다. 그대로다. 이건 길신이거든요. 그럼 길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 변해. 그래서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어요. 하늘과 땅은 기둥이 잘 안 변해. 그래서 금하고 토는 기둥이 잘 안 변한다. 그래서 이 신금이 이걸 잡아주는, 이 흉신이면은 신금이 이 흉신을 잡아주는 길작용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만 변했다고 해? 병화만 변했다고 했죠. 옛날 강의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이제 이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야. 또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엊그제 강의할 때 위로한 사주 잠깐 얘기했었죠.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길신이고 이건 흉신이었어. 그럼 이건 흉으로 변하고 길로 변하고 이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급 통변에서 얘기를 해야 돼. 고급 통변에서. 지금 단계에서 이것까지 얘기해 놓으면 야 이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또 이제 들어오면 헷갈려. 근데 일단은 합을 하면 길흉이 변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또 궁금하신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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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합은 못 합니다. 예. 연주가 비견이죠. 일조도 비견이죠. 똑같은 글자잖아요. 합을 하진 않아요. 요동쳐요, 그냥. 예. 예, 흉신 작용이 더 활발해지죠. 예. 그렇죠. 길신작용이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내가 합을 해야 되는데 합할 글자가 또 있잖아요. 그 합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투합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병화가 있고 일주가 병화고 연주가 병화야. 근데 신이 왔어. 신이 오면 이거 하나만 합을 시키고 이러지는 못해. 두 개가 서로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이때 막 서로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서로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나와 같이 동조를 많이 해준다는 거야. 같이 요동 쳐요. 투합이니 쟁합이니 하죠.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합이 아니야. 궁금하신 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엊그제 공부한 거 합에 대해서, 불합에 대해서. 이제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 알려주고 오늘 끝낼게요. 1시간을 채워야지.
요게 1시간짜리더라고. 요게 1시간 무료래요. 1시간 무료. 1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대. 제가 지지난주 포태법을 할 때, 포태법이 무지하게 헷갈리시나 봐. 풍수에서, 물은 이렇게 순행을 하고 산은 역행을 하는 포태법을 하거든요. 근데 풍수의 포태법은 이 생사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어디에서 만났죠? 만나는 곳이 생사에서 만났죠. 갑이 생을 하면은 을은 살을 하고, 갑이 살을 하면은 을은 생을 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교차점이 생사지였어. 갑을이. 양과 음이 만나는 곳은 생사지에서 만나요. 근데 풍수는 만나는 곳이 생사지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풍수는 어디서 만나냐면은 묘지에서 만나. 묘지. 그래서 이 묘지에서 갑이라고 하는 묘지에서 개라고 하는 묘지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풍수에서는 갑이라고 하는 거와 개라는 것의 변화를 음양을 보는 거야. 명리는 갑과 을의 음양을 보는 거예요. 풍수는 갑과 개의 음양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갑의 묘지가 미토죠. 개의 입구지가 미토야. 이 미토에서 갑과 개가 만난다는 거예요. 풍수는. 이 풍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명리 이거 보면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만나는 곳이 달라. 풍수는 양을 교합한 게 아니에요. 음양이 교합된 게 아니고 갑과 개가 교합된 거예요. 을하고 병화가 교합을 해요. 어디에서? 술토에서 이렇게 만나는 곳이 달라. 그래서 풍수에서는 보려고 하는 이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물이 나가는 곳이 있죠. 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수구락이, 물수자에다 입구자 써가지고 수구락 하는데, 그 수구를 뭐라 하냐면은 묘거지라고 해요. 묘거지. 근데 그 묘거지에서 뭐가 만나? 산하고 물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산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물은 양으로 보고, 그래서 물이 밑으로 나갔다. 물이 밑으로에서 미신유 해서 요 미신유로 나갔다. 물이 예를 들어서 미신유 요 지역으로 물이 나가요. 물이 나가면은 여기를 묘지라고 해. 갑의 묘지, 개의 묘지야. 거기가 산과 물이 만난 곳이야. 그래서 요 미를 중심으로 해서 물은 갑으로 보는 거예요. 산은 개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명리는 뭐야? 이렇게 물과 수와 목이 만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갑과 을이 만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을은 어디서 만나? 생사지에서 만난다. 그게 어디야? 오요. 오와 해요. 갑이 사지는 오, 을의 사지는 해. 여기에서 이게 갑을의
목의 생사지요. 목의 생사지. 그래서 오하고 해가 이렇게 만나면 이것도 목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국. 근데 이제 풍수에서 얘기를 하는, 풍수법에서 얘기를 하는 포태법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명리로 들어가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니야.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음양을 대입시키는 소재가 달라.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명리에서 말하는 음양의 포태법은 갑과 을을 얘기하는 거고, 풍수에서 말하는 거는 갑과 개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나는 곳이 다르다. 이거 자꾸 이것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이 풍수에서는 거꾸로 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 뭐냐면 목이 갑을인데, 포태법은 목이 갑을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 목이 12지지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12지지 속에서 갑을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는 것이 포태법이지, 풍수처럼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도 심혜천 선생이 수역을 얘기했지만은 음간이 거꾸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포태법이 아니거든. 포태법이 작용되는 거는, 생황, 묘, 절이 작용되는 거는 양이 하는 거예요. 양, 갑만. 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풍수에서는 실질적인 사물이 존재를 해. 물이 있고 산이 있어. 그래서 움직이는 물은 양이라고 해서 갑으로 보고, 산은 정지되어 있는 음이라고 해서 개로 봐요.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곳이 미토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물이 나가는 곳이 만약에 술 방향으로 물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물은 화라고 하고, 산은 목이라고 해요. 을이라고 하는 목. 물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산이 목화금수가 정해지는 거야. 물이 만약에 축으로 나갔다. 축은 경금의 고지고 정화의 고지예요. 그러면은 경금은 물이야. 물의 고지고 정화라고 하는 산의 고지요. 그래서 산은 화로 보고 물은 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풍수법이야. 음양을 대입하는 소재가 다르다. 이해되셨어요? 네. 풍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자꾸 헷갈려 하셔. 풍수는 산과 물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산과 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과 물을 배합을 해서 음양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은 남녀야. 풍수는 남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갑을이라는 음양으로 하는 겁니다. 이 포태법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시비 안 걸겠지. 명확하게 이해가 됐네요.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풍수를 배우신 분들이 풍수에서 포태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그대로 명리로 갖고 똑같이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와 개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서 포태법을 한다고 하면은 풍수처럼 해야겠지. 근데 같은 사람인데, 남자가 여자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소재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풍수와 명리는 이렇게 다르다. 포태법이 다르다. 이걸 아시면은 오늘 이렇게 만나면 큰 수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인데 예. 정화라는 산이 화산이
모양이나 산 모양이 화 모양이라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아, 그건 달라요. 네, 이거, 만약에 물이 축방으로 나갔어요. 축방으로 나가면은 정금의 고지고 정화의 고지죠. 이 양은 이게 물이야, 물. 이 물의 생지는 사유축이죠. 물이 사방에 있고 유방에 있으면 이것을 생황방이라고 하는 거야. 예. 물이 이쪽에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물이 생황방이라고 하는 거고, 산은 정화하게 화나겠죠. 그러면 생지는 유가 생이요. 요게 왕이야. 사가 왕이에요. 근데 산이 유 방향에 있으면은 뭐라까 이 산은 생산이라. 예, 산이 생산이라고 하는 거고, 왕방에 있으면 이걸 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유방으로 흐르면서 산이 사방에 있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물이 축으로 나갔는데 산이 여기에 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산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방이 아니잖아요. 물이 축으로 나가는데 산이 묘방에 있어. 그럼 뭐야? 이 산은 좋은 산이 아니라는 거지. 나의 생황방을 벗어난 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풍수의 포태법, 풍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포태법으로 해요. 근데 명리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포태법으로 하는 거예요. 포태법이 명리의 역학의 관문이라고 하는 거야. 명리에서 얘기를 하는 음양의 포태법을 이해하셔야 되지, 풍수에서 말하는 음양의 포태법을 갖고 하시면 안 된다. 사람에 관한 포태법이지 산과 물에 대한 포태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이제 명리가 왜 이렇게 그 포태법이 달라지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산이 만약에 물이 축으로 나가는데 내가 써야 할 산이 묘방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 이거는 내가 쓸 수가 없는 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산은 좋은 여기 묘가 없어.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제가 이제 가끔 12운성 말고 12신사를 가끔 포태법과 같이 견줘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12신살.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가 12포태법이야. 내가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래서 신 하면은 신은 이게 음이죠. 음이면은 이 음은 요게 포태법으로는 어디에 있어야 유리하다겠어요? 음과는 목에 반대지에 있어야 유리하다겠잖아요. 신이 유에 있으면은 이 유는 경금의 왕지야. 경금의 왕지다 보니까 신금 여기서 어떻게 맥을 붙이는 거예요. 신유는 존재감이 없는 거야.
만약에 일주가 신유일주다 이거야. 신유일주면은 일주는 그 사람이 상대를 하는 사람들이라겠죠. 그럼 신유일주는 내가 상대를 하는 사람들의 존재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묘에서는, 이 묘는 나의 녹지라고 했죠. 신금의 녹지는 게 존재감이 확실해. 그러면은 신유일주와 신묘일주의 차이점은 뭐냐? 신묘일주는 현찬한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 현찬한 사람은 상대 안 하는 거야. 내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 어울린다고. 그런데 신유일주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나하고 같이는 그냥 이웃 사람이면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같은 금이죠. 같은 금이니까 그냥 이웃 사람이면 그냥 옆에 사는 사람이면 어울려. 근데 신묘는 옆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어울리질 않아. 그 차이예요. 예. 예. 그럼 뭐냐면 연주가 신유죠. 본인은 편한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편한 사람인데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내가 골라. 아무나 상대를 안 해. 예? 동네 사람의 뭐 이웃집 아줌마가 뭐 찾아와도 현찮은 사람은 현찮은 선생님 찾아오면 좀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고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신묘야. 그 차이예요. 그렇게 살아요? 네. 그런 것도 같아요. 약간 기준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신묘는 확실해야 돼, 사람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뭔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요 대표적인 게, 이게 우리 아버지도 신묘일주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신묘일주인데, 그 충청도 공주에 아주 산골짜기에서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4km를 걸어가야 돼. 그런 시골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렸어요. 어떻게? 산 넘고 물 건너, 이 버스 타고 걸어가지고, 그 읍내에 나와가지고, 좀 뭔가 한 가닥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이게 신묘야. 근데 이게 우리 딸도 이래. 그럼 동네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뭔가 좀 지우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어울리는 거야. 일주가 녹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일주가 희신이어야 돼요. 일주가 희신이어야 되고, 이 희신이 이렇게 녹을 갖고 있으면은 확실한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을 어울린다. 아무나 상대 안 한다. 이게 음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러한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거야. 연주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 사람들이 날 볼 때는 나를 편하게 생각해. 나를. 그냥 이웃집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편하게.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나는 까다로운 거지.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엄청 아닌 것 같은 녀석도 까탈을 피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 결국 이제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이제. 문을 다 열어주는 것 같은데 내 영역이 아무나 침범하는 것을 허용치 않죠. 불편해하는. 예. 저는 병호생에 예. 을묘일주
일주인데 예.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첫 인상을 되게 좋게 보죠. 하거든요. 안 해요. 병이, 까다롭게 보는데 이것도, 이게 이 자체 양인이라 그래, 양인. 양인에서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 까다롭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보는데 예. 알고 보면은 뭐 옆집 아줌마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수도분하고 보니 예. 이거 병호의 특징이에요. 근데, 무슨 일주? 묘일주면은 얘가 녹을 못 봤죠? 그럼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떨어진 인간이 있다는 뜻이야. 그런 거 같아요. 왜 저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려? 막 이런. 예, 이게 을묘가 그런 거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이니까 뭐 밥 먹는 거에 의하면은 의아해.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막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냥 편한 그냥 동네 사람이란 뜻이야.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어떻게 아무한테나 잘해주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수준과 질과 뭐 어떤 명예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진짜 다 이웃 사람이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네, 알았네. 그래서 이게 일주가 정확히 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돼야 그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러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현실 세계라고 해요. 현실 세계. 일주는 현실 세계. 현 거주지, 현재의 모습, 내가 사는 곳 이런 의미예요. 일주는 현재가 있는 곳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왜 그냥 두루두루 그냥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가 묘가 아니고 유였다. 그럼 어떻게 돼? 동네 선타는 사람 오면 짜증나. 동네 이웃 아줌마 오면 짜증나. 그럼 어떻게 돼? 거기 그 시골에 거기서 근무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강남으로 가야지. 강남 가서 이제 그쪽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해줘야지. 그럼 유대운이 오면은? 유대운이 오면은 이제 저기 이제 그 갈등을 해. 저분이 섞이는 거야, 그게. 그때 조금 내가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기 위한 시도도 하고 그러죠. 이것이 확실히 녹을 얻었으니까. 묘이 충이 되면은 금으로 가거든요. 금으로 가면은 을이 좀 더 품이 있고 향상된 것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이 포테포트 할 얘기가 많구나. 이런 것이 포테법의 적용법이 이렇게 좀 자유로워져야 그 통변이 좀 손쉬워지는 거니까 풍수의 포테법과 명례 포테법은 다루는 소재가 다르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좋아요? 이게 일주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주의 중요성은 내가 노는 무대가 곧 일주거든. 내가 노는 직업 세계가 아니라 어울리는 사람들. 내가 하는 직업은 월이고요. 어울리는 사람들은 일주예요. 일주가 잘 되어 있어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거든. 일주가 통분이 잘 되어 있고 녹을 확실히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곧 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일주가 흉신이고 일주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항상 그 일주를 보는 거는 그래서 그건 업부법으로 보는 거예요. 업부법. 업부법에서 뭐가 중요해? 통근이지, 통근. 자, 여기서는 이건 통근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을이 유를 봐야 좋다고 하는 건 왕세요, 왕세. 왕세와 통근은 의미가 다르다. 강약과 왕세가 의미가 달라요. 왕세라고 하는 거는 요게 왕이야. 요거는 강이에요, 강. 을이 묘를 만나면 강한 거예요. 을이 유를 만나면 왕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설명하고 달라가는 거예요. 을이 묘를 만났으니까 요거는 강한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억센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요거는 억센 사람들이 있다. 요거는 잘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강약과 왕세의 차이. 을묘는 이건 강한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강하면은 강이라고 하는 억세다. 주변에 은근히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웃집 아줌마들이 억센 아줌마가 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좀 막, 말자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요거는 말자패가 아니고 뭐 한 거야?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 그 차이. 왕세와 강약의 차이. 우선은 좋은 거는 왕을 어디야 돼요? 강보다는. 그래서 녹을 우선이 하고 그 다음에 강약이에요. 그것이 일주 그 어떤 그런 그 뭐죠? 업부법.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